첫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네스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현대건설 문의 주셨습니다. 65,700원에 사셨고 10% 매도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얼마에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7.73% 급등으로 41,100원에 마감됐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65,000원대입니다. 이게 2014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오래되셨네. 이렇게 진짜 본의 아니게 물려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건설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현대건설의 반등은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하나의 시세의 흐름이 끊길 때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예. 하나의 이제 추세가 돌아서려는 시점에 굉장히 빠른 매수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빨리 선취매하려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오늘 현대건설 쪽으로 지금 몰려온 쪽은 아무래도 선취매 성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하방 쪽으로 사실 밀려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건설주 그렇죠. 내에서도 예. 바닥 국면을 현재 형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설주가 안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연속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건설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619 부동산에서 8위로 넘어오는데 이제 8위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았죠. 반면에 이번에 이제 12사 부동산 대책 쪽으로 넘어와서는 다소 네. 완화되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최근 이슈에 부각된 부분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악화되는 정책은 아니겠다. 이 정도가 바닥 국면이겠지 정책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에서 바닥이 다져지고 있던 상황인데 현대건설이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네. 바로 유가에 연동된 부분이 강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주들은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이제 EPC 업체라고 해서 네. 결국은 해외 쪽에서 플랜트 공사를 받고 플랜트 수주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 수주 산업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수주 산업 쪽을 많이 받는 쪽이 중동 쪽에서 많이 받게 되죠. 네. 근데 중동 쪽이 수주를 주려면 중동이 돈이 있어야겠죠. 네. 돈이 있으려면 석유가 비싸져야겠죠. 중동 경제 그렇죠. 유가가 또 예, 중요하죠.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중동 경제에 있어서 유가의 기준치 정도는 지금 현재로도 BP를 맞추는데도 빡빡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형성이 돼줘야 중동의 이제 자금 여력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네. 되면 이제 EPC 업체들의 해외 수주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상황이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축에서는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유가가 지금 현재 올라간 부분이 사실 사우디 쪽에서 있는 이제 정세 불안에서 촉발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정세 불안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연장은 되겠지만 유가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현대건설의 반등은 어쨌든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에서 양호하지만 아직까지 흐름은 다소 흐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단 현대건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한 인공지능 주식 모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점검 들어가죠. 예. 자,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 현재 추세 지표가 마이너스 31.7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 좀 하락 추세가 좀 강도가 깊었죠. 그만큼 오랜 시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구간이죠. 자, 이 종목이 뭐 그렇다고 돈을 못 버냐 하면 영업이익률이 약 6.11%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업청에서 6% 정도 내면 워낙 사이즈가 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을 낸다.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거래 적합성 부분에서 연중으로 보면 지금 30%대까지 오늘 올라온 겁니다. 오늘 급반등을 했음에도 이제 30%밖에 아직 못 왔죠. 아직 하락 강도가 강해서 이 하락 강도의 연중 상대치가 낮을수록 위쪽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럼 매물대를 견뎌내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 더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하방 뭐 지속성은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급반등을 하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상방 쪽에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상승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건설에 있어서는 그럼 현대건설은 얼마짜리냐 주식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전략에 서야 버틸지 갈지 포기할지 고민을 하겠죠. 자, 현대건설에 대한 인공지능 가격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는 현재 65,700원에 현재가 는 41,100원이죠. 비중 10% 들어가셨는데 손실률이 37%로 굉장히 기부세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적어도 8만 원대까지는 오는 주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많이 됐죠. 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해봐야 6개월 그다음에 6개월 정도의 추정 손익을 가지고 평가를 해내는데 시장에선 지금 몇 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앞으로 3년, 5년 이번 정권 안에서 갖는
부담감까지도 다 가격에다 얹어놨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인 거죠. 저평가니까 튈 땐 또 무섭게 튑니다. 네. 자, 그랬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신 가격까지는 중장기 대응 가능하신 종목이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단 해당되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을 잠깐 들어가게 되면 자, 현대건설이 이제 3월 달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죠. 결국은 하지만 6월 달에 정책 발표 나서 619는 그렇게 세진 않았죠. 근데 파리부동산 대책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파리부동산 대책이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렸던 종목이 해당되는 12사 쪽 이후에서는 오히려 반등 쪽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국면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주요한 라인은 하방 사이드에 38,000원대는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됐다. 따라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밀릴 여지는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상방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한 저항대가 한 차례 놓여 있는 때가 43,000원입니다. 43,000원대가 무너지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43,000원대에서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돌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서 판단되고요. 2차적으로 45,000원대가 뚫리게 되면 5만 원대까지는 여유가 오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이번 상승이 추세적으로 추세 이탈이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5만 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 판단이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고 가는 이슈는 그 이후에 정책적인 이슈가 좀 더 풀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보신다면 원금까지 올라올 수 있는 펀더멘탈은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일단은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선을 목표로 지향을 하시면 되겠다. 단 하방 사이드에서는 위험이 더 노출되는 게 36,000원대가 깨지면 더 위험해지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30%대까지 물려있는 상황이시라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액션은 어렵다. 단 현재는 좀 기다리실 국면이고 오늘 반등이 너무 셌기 때문에 또 조정폭이 일부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반등 부분은 바닥을 다진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만족하실 만한 반등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원권역까지는 반등 여부 열어놨습니다. 1차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가격대고요. 이 이상부터는 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유가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안혜수님의 현대건설 살펴봤습니다.